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들의 흐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정말이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항상 알트 시즌의 이 시작점이 이더리움의 급격한 아주 선명한 강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걸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XRP, 솔라나 등 알트 3대장 모두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이전과는 지난주 상황과만 놓고 봐도 상당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CPI가 호재성 재료로 등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비롯해서 암호화폐까지 전반적으로는 반등 움직임을 만들어줬고,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터치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재료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신중론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슬슬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알트 시즌의 문이 더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가운 거는 알트 시즌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반가운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스리슬쩍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빠져도 여전히 62%대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멀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수준에서 상단 저항을 찍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점, 이런 점이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 이걸 통한 순환매, 다시 말해서 알트 시즌,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CPI 상황이 긍정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전년 대비 2.3%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2.4%보다 하회 낮게 나왔고, 4년 최저치를 확인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이게 0.2로 나와줬습니다. 2021년 2월에 1.7% 찍고 나서 지금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준 겁니다. 인플레이션 완화가 이제 추세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서 CPI가 역할을 해줬습니다. CPI 나오자마자 당장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또 한 번 누르는 그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없다. 따라서 유럽이나 중국처럼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파월은 항상 너무 늦다. 라고 한 번 더 파월 의장을 향해서 날쌘 멘트를 제시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완화 시그널이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마음을 놔도 되는 건지,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조금 이른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 놓기 조금 이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코어 CPI, 근원 CPI가 지금 2.8%로 나와주면서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 봐도 코어 CPI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 이건 전달에 0.1%보다 상승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서비스 물가 등 일부 물가 구성 요소는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완전한 안정 국면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이런 신중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방점을 찍으려고 하겠죠.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강력한 지지자죠. 헤드라인 CPI가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근원 가격 압력과 높은 서비스 물가를 고려하면 섣부른 완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100% 완전 빵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일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대체 그럼 언제쯤 이루어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일단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이거 뭐지 싶은 상황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7월 첫 금리 인하 단행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CPI 발표 이후에 보니까 9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38% 수준으로 쫙 낮아졌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2%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CPI가 잘 나와주긴 했지만 이 코어 CPI 상황이나 이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연준이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무게를 지금 싣고 있구나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PI가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지점이 밀린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나눠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준의 신중한 태도. 제롬 파월 의장은 당분간 충분한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이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미 멘트를 날렸고 이제 PPI가 나오고 현지 시간으로 하루 뒤 내일이죠. 금요일에 제롬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이 하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된 상황과 CPI 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연준은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대놓고 성급한 기대를 경계해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고 회의마다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할 거고 사전에 금리 인하 일정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다. 자칫 시장을 약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 금요일 공개 연설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지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또 급냉하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거죠.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고 소비 지출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3% 넘게 증가했고 2025년 소매 판매도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는 잡혀가고 있지만 성장률과 고용이 여전히 양호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 이 경기 과열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점화시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좀 뒷심을 보고 움직이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을 확 늦췄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7월에서 우리는 12월로 연준이 늦추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3월과 6월, 9월 각각 25bp씩 3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금리 인하 당초 7월로 전망했다가 이걸 또 12월로 확 늦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신중론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의 무게를 싣고 있는 이런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시장에 과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6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가까워졌다. 이건 시장의 과도한 포지셔닝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시장의 심리, 자금의 흐름, 온체인 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암호화폐 자산 심리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건 시장 과열의 신호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오르긴 했는데 전반적인 재료들이 지금 또 긍정적이잖아요. 이 와중에 또 조만간 미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상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는데 일단 과열 시그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비트코인이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그게 어떤 알트 시즌의 시작점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전망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만들기만 할 필요는 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팀 드레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반 비트코인 맥시죠. 비트코인은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식료품, 주거비, 세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 이상 미국 달러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모든 기업의 재무팀이 비트코인을 일정 비율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전형적인 비트코인 맥시스러운 멘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40만 달러 온다. 이런 숫자 얘기하고 있고 라울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이클에 상당히 전폭적인 숫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려나. 단기적으로는 또 지금 과열된 모습을 통해서 조정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상당히 전폭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 적절하게 또 참고를 잘 해야 될 텐데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더 침착하면서도 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이 쉽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장들 중심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설정부터 가장 기본 틀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또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아직 멀었습니다. 27 가리키고 있고 75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쭉 빠질 것만 같은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요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펼쳐질지는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죠.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 온체인 지표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125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토탈2가 올해부터 1월부터 유지된 하락 추세선 상방을 뚫어냈다. 1조 2,500억 달러의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할 경우에 확실한 상승 추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 토탈2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 6일 동안 4% 하락했고 USDT 도미넌스도 2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 같은 주요 추세들이 지속된다라면 알트 시즌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고 있고 USDT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USDT를 가지고 지금 알트들을 사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가장 반가운 건 이더리움의 역습이 아닌가 싶어요. 와, 일주일 동안 50% 폭등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대장들은 사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XRP와 이더리움이 최근 한 6개월 정도 놓고 봤을 때 엄청 욕먹었던 종목이잖아요. 작년 이맘때 XRP는 엄청난 욕을 퍼먹으면서 욕바지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600% 폭등했고 그 사이에 이더리움은 또 죽어 있어가지고 XRP 대신 또 욕바지 역할을 엄청 하면서 이더리움의 시대는 끝났다. 이더리움 끝났어. 레이어 2의 경쟁 그룹의 이더리움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런 멘트들이 극강으로 치고 올라설 때 그때가 반등 직전이구나라는 걸 이번에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지표는 참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무려 2,7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알트 대장 이렇게 쌈박하게 움직여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쌈박쌈박 기분이가 좋아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짐 비앙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2021년 1월 이후 최대 수준의 3일 상승폭이고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이건 이제 알트 시즌의 포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또 바라고 염원을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이더리움이 스타트를 바짝 끊어줘야지 알트들의 순환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의 이런 흐름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참 이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또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트 시즌이 오면은 거기에 또 이제 그 환희와 희열에 빠져서 적절한 엑시트 타이밍을 또 놓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타겟 지점을 설정해 놓고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욕심부리다가 정말 또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고 정말 플러스 50%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리미리 자신만의 타겟 지점을 설정을 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대비 이번 사이클 최저 수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 알트들이 저평가의 바닥 지점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재평가 랠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알트코인 주도 강세장이 펼쳐질 잠재력 여력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빵빵 나왔을 때 멍 때리고 더 가겠지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다가는 내 인생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늘 평소에 배고프다 수준으로 자꾸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포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양반은 진작에 비트코인 팔고 알트들로 지금 몰빵한 상황이라서 알트들의 조정이 빡세게 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 60%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알트코인 시장의 약세는 마지막 조정 국면일 뿐이다. 거대한 상승률을 앞둔 진통이다. 이번 알트코인 불마켓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전에 흔들어서 털어내기다. 개미털기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조정 국면이겠는데 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갖게끔 포착되고 있는 거고, 거대한 상승은 아직 안 왔고, 그래서 이 멘트를 하고 나서 한 중간 지점, 마지막 조정과 거대한 상승 중간 지점의 초입 정도로 느껴지는데, 알트 시즌 과연 이번에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까? 아마도 저번 사이클처럼 무지성 펌핑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이 기관 자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전 사이클과는 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와 펀더멘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심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알트 시즌이 뭐 온다는 것 같기도 하고, 스몰캡 막 잡코인들 지금 펌핑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기대도 되고 겁도 나고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크립토 디톡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거든요. 이게 누구나 겪게 돼요.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다른 투자 시장과 너무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르고 덤비면은 아무리 주식시장 경험이 많아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손실을 보게 마련입니다.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운 좋아서 한두 번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말아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이게 또 학습 비용이고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쓴 책이니까 특히 초보자분들 중에 저희 채널의 어떤 이런 스탠스가 나의 스탠스와 맞다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적지 않은 교육 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스탠스부터 어떤 테마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